안녕하세요, 구심입니다. 이제 파타야 생활한 지도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해서 그동안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활 패턴에 근거한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숙소 비용인데요. 제가 파타야에 와서 처음 자리 잡고 1년간 지낸 곳은 소위 본 곳에 있는 월 7,500바트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원룸이었는데요. 그냥 살기는 깨끗하고 좋은데 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미와 각종 벌레들 그리고 소소한 불편함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어반 콘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치사도 가능하고 개미도 없고 세탁기까지 빌트인 되어 있고 전기료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해서 이것저것 계산해봐도 크게 많은 비용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1년 계약하고 현재까지 1년 5개월 정도를 살았는데요. 현지인처럼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저렴한 숙소로 이사하는 것인데요. 그나마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없어 빈집이 많고 공실률을 줄이려고 1년 계약 시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1년 6개월이 되는 9월에는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사를 하게 되면 생활비 3,000바트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상황인지라 레지던스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고는 하지만 본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태국에 오실 때쯤이면 코로나 사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세가 얼마다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자재 및 생필품 비용인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밥을 직접 해먹는 편이라 식자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빅시나 매크로에 가서 구입하고 김치는 한인식당에서 1kg당 200에서 250바트 정도를 주고 구입하는데 한 달 평균 3kg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먹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태국 수돗물로는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물값으로 한 100바트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포함하면 일주일 평균 1100바트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6000바트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6000바트면 한 24만원 정도 되겠네요. 같고요. 세 번째는 전기세, 물세 그리고 관리비인데요. 전기세는 각 건물마다 달라서 숙소를 알아보러 가면 직원이 전기세는 키로당 얼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약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킬로와트당 6에서 10바트 정도로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단순하게 킬로와트로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늘면 늘수록 그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SP맨션은 킬로와트당 8바트였는데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은 6바트입니다. 전기세로만 보면 근처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저렴한 곳인데요. 전기 사용은 국이나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는 인덕션, 그리고 선풍기와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컴퓨터 등등인데요. 전 에어컨은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처럼 전략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평균 1000바트 정도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물세와 관리비는 오토바이 한 대, 자동차 한 대를 전기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주차를 포함해서 한 달 평균 200에서 250바트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제 것이 아니고요. 태국 지인을 위해 주차장 한 자리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1200바트 내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탁비인데요. 제가 현재 있는 숙소는 빌트인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탁 비용이 없습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는 픽시나 매크로에서 하나 사면 몇 달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세탁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인터넷과 전화비인데요. 인터넷은 콘도 공용으로 인터넷이 있긴 한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631바트이고요. 전화비는 D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4.5기가에 기본 음성통화 30분 제공하는 것으로 한 달에 430바트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한 달에 한 1100바트 이 정도를 지불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제가 개인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외에는 별도의 교통비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파타야 시내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서 한번 가득 주유하면 평균 100바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 주유하니까 400바트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감가상각과 세금 및 보험 등으로 매월 1000바트 정도를 이미 산출해서 충당금 형식으로 적립해둡니다. 5년에 60개월 정도면 5년 후엔 새로운 오토바이로 바꾸기도 쉽고 만약 상태가 좋아져서 더 타고 다닌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비 지출은 1400바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개인 비용인데요. 개인 비용은 어떤 취향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 여기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외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실 하루 세 끼를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 때로는 엄청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할 때에는 구태여 한식을 먹기 위해 한식당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식은 제가 늘 해먹기 때문에 외식은 주로 숙소 주변에 있는 로컬인들 식당을 가는데요. 그곳으로 가면 평균 50에서 100바트 내에 해결되고요. 분위기 좀 잡고 앉아서 밥 먹고 포켓볼이나 한 게임 할 수 있는 에어컨 없는 흐름한 식당에 가면 100에서 200바트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 얼굴 보시면 말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실제는 제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흥은 기껏해야 라이브 바에서 100에서 150바트짜리 맥주 한 병으로 한두 시간 음악 듣고 오는 정도이고요. 이것도 몇 달에 한 번이라 딱히 유흥비 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혼자 있을 때는 마사지를 잘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용돈은 한 달에 아무리 안 쓴다 하더라도 한 달에 7에서 8,000바트 정도 28만원에서 한 32만원 내외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유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 생활비 외에 용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골프 비용인데요. 일주일에 골프를 몇 번 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스포츠바를 이용하면 평균 1회에 2000에서 2500바트 정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 요즘 골프를 잠시 잊고 살아서 현재 골프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계산해 보면 숙소가 11,000바트, 식자재 및 생필품이 6,000바트, 전기와 물세 관리비 1,200바트, 세탁비는 없고요. 인터넷 및 전화비는 1,100바트, 교통비 1,400바트, 개인 비용 7,500바트, 그래서 합계 금액은 28,200바트, 현재 환율에 따라서 계산하면 한 113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중간 정산을 해보니 이 정도 지출하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현지인처럼 살려면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야겠죠?
본 영상이 태국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